고려대학교를 올정시로 가는 게 쉬울까요? 고려대학교를 수능 최저 등급만 맞춰서 가는 게 쉬울까요? 서울대랑 연대는 패스할게요. 하지만 고려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3.2등급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IDFC 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퇴근하고 싶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집에 못 가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이 영상은 지금 요 시기 때 찍지 않으면 애들한테 큰 도움을 못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영상 한번 켰습니다. 오늘 출근을 했는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어마무시하게 긴 장문의 입시 상담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되게 다급하셨는지 되게 길게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쓰셨는데 이 마음이 좀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죠? 중간고사 잘 본 친구들보다는 못 본 친구들이 더 많을 것이다. 당연하죠. 4% 11%는 더 위에 한정적이잖아요. 그 밑에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중간고사 잘 본 친구들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고사 못 본 친구들 중에서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강남권 학생이거든요. 내신은 한 3.2등급 고등학교 2학년 이과 컴퓨터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내신 등급보다 모의고사 등급이 더 잘 나오나 봐요. 강남권 어머님들 알고 계시죠? 대체적으로 강남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보다 모의고사 등급 더 잘 나온다는 거, 이게 좀 함정이 있어요. 강남권 고교라든지 근처 서초 쪽 고교 있죠. 반포라든지 이런 쪽 고교들까지 다 합산해서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졸업생의 진로 현황이 뭐냐? 졸업생들이 진출을 해서 대학에 입학했는지 전문대에 입학했는지 이런 현황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강남권이라든지 서초 쪽 고등학교 진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졸업생의 진로 현황이 대체적으로 40%가 재수생, 많은 학교는 60%까지가 재수생들이 차지를 합니다. 여러분들, 재수생이 많다는 증거는 뭐죠? 현역생대 만족스러운 입시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남권이라든지 서초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족스러운 입시 결과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강남권 어머님들 알고 계신 내용 또 다시 이야기해서 식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수학학원 선생님이 너 내신 등급이 고려대 연대 갈 수준은 아니니까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연대고대 준비하는 건 어떠냐라고 이제 상담을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엄마, 나 고등학교를 자퇴 후에 검정고시 치러서 정시로 연세대 고려대 안 되면 최소한 서성한 좀 이렇게 준비하면 안 돼? 고민을 이야기했나 봐요. 어머님은 당연히 걱정이 되시겠죠.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학교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만 배웁니까? 갈등도 배우죠. 협동도 배우고 협심도 배우고. 여러분들, 학교는 미니사회잖아요. 이 미니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갈등도 겪는구나, 이런 거를 미리 배우기 때문에 사회 나가서 요런 행동을 좀 안 할 확률도 되게 높죠. 내가 이런 친구들하고 잘 맞구나, 이런 친구는 나하고 안 맞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윗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학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대학 가고 다 끝나는 겁니까? 어머님들 알고 계시죠? 주위에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성공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인간성 좋고 인간관계 좋고 그 다음에 윗사람들한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바탕을 하고 본인의 적성을 빨리 찾은 친구들이 성공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죠. 이 스승의 날이 되면은 친구들이 저한테 카톡이라든지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 저 이제 결혼해요. 며칠 전에 또 제자 하나 결혼했더라고요. 선생님 저 취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데, 이런 친구들 중에서 친구에 대한 아쉬움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하고 정시로 해서 대학 간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20대 초반까지는, 그때 물어봤을 때는 선생님 저 고등학교 자퇴 잘한 것 같아요, 요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0대 후반, 그 다음에 30대 초반이 됐을 때는 이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좀 그때 그 상황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님들 알고 계시죠?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오래 간다는 거를. 이렇게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자퇴하고 대학 들어간 친구들이 좀 친구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많이 토로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신앙관계상 더 잔소리는 못하겠지만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어머님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주위에 대학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성공하신 분 있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긴 인생 순간의 판단으로 후회하지 마시고 학교 열심히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연 속의 친구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정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한답니다. 핸드폰 만지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많다 보니까 어머님이 막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하십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잔소리라 생각하는지 매일 대들고 이렇게 싸우시나 봐요. 요즘 어머님들 요런 잔소리 때문에 자제분들하고 싸움의 티키타카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어머님도 저한테 진지하게 하는 말이 어디 가서 상담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친구 되게 심각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감 가시는 학부모님들 되게 많을 거예요. 잔소리 한다고 대들고 싸우고 이런 학부모님들 되게 많은데 지극히 정상입니다. 공부하라는 말도 안 하는데 알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지극히 정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모의고사 등급 올 2등급이 나오잖아요. 핸드폰 만지는 시간이 더 많은데 올 2등급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머리가 똑똑하거나 아니면은 어머님께서 중학교 때 뺑뺑이를 많이 돌리셨거나 그때 남은 지식으로 지금 모의고사 등급을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헛소리 그만하고 중간고사 못 봤는데 눈높이는 서영고 서성하냐, 이런 친구들 있죠. 정시 파이터의 길로 가기 전에 먼저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요 체크사항에 해당되면은 정시 파이터 가십시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본인 수학 완성도를 봐라. 다른 과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과목들 이야기까지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수학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수학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시 파이터 길을 조금 더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재수, 장수까지 보신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재학생 때 본인이 정시로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은 본인 수학 완성도를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A 학생은 수학이 90, 그 다음에 영어가 50이에요. B 학생은 수학이 50, 영어가 90. 어떤 학생이 정시로 더 잘 갈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A 학생이 더 잘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많게 되면은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제 학생들 중에서 수학 완성도가 높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은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수학 공부할 때는 킬러 문제 위주로 매일 공부를 합니다. 킬러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이 친구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수학의 완성도가 높은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 수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수학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뒤늦게 철들어서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 수학이 발목 잡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개념부터 킬러 문제 요런 수준까지 가려면 수학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거든요. B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가 90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수학이 5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에 쏟아야 될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까지 없어서 수학 완성하는 데까지만 시기가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 서영고 서성한이 아닌 그냥 인서울에 있는 대학 정도면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학 실력이 뭐 완성도가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시로 서영고 서성한 우리의 탑들 대학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먼저 수학 완성도가 좀 되어 있어야 재학생 때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본인이 수학 완성도가 미진한데 내가 재학생 때 서영고 서성한을 가겠다 요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아름다운 20살 인생을 독서실에서 파묻혀 살 수도 있고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재수 비용으로 집안의 기둥뿌리 하나 뽑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길게 보겠다, 나는 정시로 승부를 길게 보겠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본인 수학 완성도부터 점검하고 선택해라. 두 번째, 내신 등급부터 올려라. 아니 정시로 가겠다는데 무슨 내신 등급 올리래, 요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형 고교 상대로 4% 안에도 못 들었어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시 파이터 운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시 전국 상대로 4% 안에 드는 게 쉬울까요? 재수생, 장수생, 노수생 상대로? 여러분들 매일 어머니한테 그 핑계 대죠. 학교만 자퇴할 수 있으면은 나 정시 준비 잘할 수 있는데, 정시에 집중할 수 있는데, 요거 핑계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내신 등급 안 나오는 거 나중에 수능 때 잘 보면 돼, 요거 핑계 아닌가요 여러분들? 먼 훗날에 있을 수능 시험이니까 핑계 대기 좋잖아요. 핸드폰 만지면서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고, 엄마 어차피 나 정시로 대학 갈 거니까 내신 공부 안 해도 돼.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신하고 모의고사 관계 없을 것 같죠? 물론 뭐 시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관계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신 공부도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 엉덩이 싸움에서 밀린 것도 있고 나는 엉덩이도 많이 붙였는데 왜 내신 등급이 안 나오지? 이런 친구들도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학습 계획이라든지 학업량,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정시로 대학 가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부여잡고 물어보세요. 정시로 대학 가기 쉬웠는지. 서영고, 서성한 이렇게 정시로 가신 분들이 쉽게 그냥 핸드폰 만지면서 공부해서 뚝딱 들어갔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형 고교 상대로 4% 안에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전국 상대로 4% 안에 드는 게 쉽게 생각하고 정시 파이터의 길을 가겠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먼저 어머님한테 형 고교 상대로 4% 아니 11% 안에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엄마 나 정시 파이터 가겠다 이러면 제가 조금 믿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내신 등급이 올랐다는 거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학업량이 엄청 늘었고요. 여러분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공부를 했다는 증거예요. 그 정도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내신 등급부터 먼저 올리세요. 형 고교 상대로 4% 아니 11%라도 먼저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정시로 서영고 서성한 갈 수 있다고 어느 정도 믿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입시 단순하게 보지 말라 그랬죠. 현재 모의고사 등급으로 다 서영고 서성한 뭐 의대 가고 약대 가고 이럴 거면 왜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재수생이 적게는 40%, 많게는 60%,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 학원 선생님 말이라면 모두 다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서영고 서성한 뭐 의대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재수생이 그렇게 많죠? 입시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했던 말 기억나죠? 내신 등급이 좋으면 서류가 좋다. 아니 내신 등급이 좋으면 다 서류가 좋으면 내신 등급 좋은 친구들은 죄다 서울대 다 합격해야 되겠네요. 입시를 단순하게 보고 현 상황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4% 11% 안에 먼저 드세요. 앞으로 다가올 기말고사가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국 상대 시험이라 생각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수능 예행 연습이라 생각하고 피나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도 4% 안에 못 들었는데 전국 상대 4% 안에 드는 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 드릴까요? 4% 가지고도 안 돼요. 2, 3%는 들어야지. 요런 목표로 해야 수능 때 그냥 그나마 만족스러운 결과 나올까 말까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수능이 10%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리 같죠? 그 수능이 10%가 는 만큼 재수, 장수, 노수생 애들은 더 많아져요. 보세요. 내년에 재수생들 더 쌓이지. 그러니까 현재 핸드폰 만지면서 대충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학습계획 세우고 학업량 늘리고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현재 고교 상대로. 아셨나요?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시에도 제가 순서가 있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왜 여러분들은 내신 등급 안 나온다고 학교 때려치고 그 다음에 학교 조퇴하고 독서실 가서 인강 듣는다 그러고 학교에서 수능 문제집 풀고 왜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죠? 물론 내신 등급 안 나오고 눈높이는 높아서 그러는 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 이 친구 내신 등급 3.2등급이죠. 고등학교 2학년이고 컴퓨터의 진로가 있다 그랬어요. 목표는 연대 고대 가고 싶어 하고 솔직히 서울대랑 연대는 패스할게요. 하지만 고려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3.2등급이잖아요. 고려대 학추는 못 쓰겠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인데 계열적 합격 못 쓰잖아요. 그럼 뭐가 있죠? 학업 우수형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제자들 2점 중후반에서 3등급 중 일반고 친구들 학업 우수형 합격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고려대 학업 우수형이니까 뭐 재지작년 기준 가지고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만 합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거짓말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지금 당장 검색하세요.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인재발굴처 검색을 해서 2021학년도 입시 결과 한번 보세요. 학업 우수형 일반고 뭐 물론 자사고 특목고는 내신 등급 더 낮죠. 몇 등급이 합격했는지 거기 자연계열 합격 등급급 보시면 2.5등급 뭐 3점 중반 애들 합격 진짜 많이 했어요. 물론 일반고는 추가 합격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고려대학교를 올정시로 가는 게 쉬울까요? 고려대학교를 수능 최저 등급만 맞춰서 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고려대학교 정시 컷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한번 보세요. 학업 우수형 4합7 4합8 막 유래요. 뭐 의대 빼놓고. 그럼 여러분들이 올정시로 가는 게 편할까요? 고려대학교 최저 등급 맞춰서 가는 게 편할까요? 제가 만약 이 친구라면
2학년이잖아요. 남은 내신 시험들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저는 공부할 것 같아요. 형 고교 상대로. 전국 상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신 등급을 조금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는 컴퓨터 공학에 대한 꿈이 있다고 했어요. 본인 진로를 위해서 동아리도 가입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코딩이라든지 본인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2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오면 망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자사특목고 친구들도 한 5등급 나오면 난 스카이 떠난 줄 알고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학교 때려치고 올정시로 대학 가겠다 이런 섣불리 판단하는데 입시에도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우선은 재학생 때 올정시로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내신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스카이라면 고려대 학업우 수형 최저 정도는 맞춰야죠. 올정시로 갈 거면 최저 등급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재학생 때 고려대 학업우 수형 최저 등급을 못 맞췄어. 그 다음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수를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내신이라든지 서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고려대 가는 게 더 수월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모든 걸 놔버리게 되면은 재학생 때도 올정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도 올정시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은 활로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가기 쉬운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좀 해놓으면 되게 좋죠. 근데 재수했을 때 고려대로도 난 만족 못해. 더 높은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수능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학습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왜 영상 찍으면 이렇게 잔소리를 할까요? 여러분들 또 영상 길어지면 노잼이니까 바로 마무리 지을게요. 중간고사 망쳤다고 학교 때려치고 정시 파이터의 길로 가는 자들이여, 세 가지를 알아라. 첫 번째, 본인의 수학 완성도를 따져봐라. 수학이 완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재학생 때 정시로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다. 두 번째, 먼 훗날에 있을 수능 갖고 핑계대지 말고 형 고교 상대로 먼저 4% 안에 들어라. 강남권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인데 정시로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2등급 3등급이었을까요? 이 친구 전교 1등이었어요. 물론 수시에서는 서울대 의대를 떨어졌지만 정시로 재학생이 합격을 했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신과 수능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내신 공부하는 이런 투철한 학업 계획과 학습 계획들이 정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 고교 상대로 4% 안에 먼저 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입시에도 순서가 있다. 올 정시로 고려대 가는 게 쉬울까요? 수시에서 고려대 학업우 수형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게 더 쉬울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